네, 안녕하십니까. 자칭 윤 대표입니다.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일 수 있다. 뭐냐면 내가 모닝 중고차를 사러 왔다가 결국엔 BMW를 사게 되는 왜 우리는 이렇게 늘 속고 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. 아니, 이게 차라는 게 재밌어요. 전 신차 딜러도 해봤을 때 결국은 말하기 뭐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사업 가면 뭐 확장 가능성이 있잖아요. 직장인이면 좀 그게 더디잖아요. 직장인들한테 그 연봉 수준의 40%를 넘어가는 거를 사게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겨요. 물론 이제 캄퍼를 자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존중해요. 왜냐면 또 남자들은 좀 질러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심리적으로. 맞아요. 예전에 저희 누나도 명품팩 싸놓고 이렇게 그치. 약간 그거 신주단지처럼 모여놓고 내가 이걸 위해서 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있어. 근데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죠. 이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파는 게 맞죠. 그런데 신차도 보면 요즘은 더 그래요. 특히 현대기아차 생각해보면 이 예전엔 그냥 딱 그랜저급 하면은 그랜저급의 차들만 있었고 소나타급 하면 소나타급의 차들만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고 경차도 모닝 할 거야, 스파크 할 거야, 레이 할 거야 이런 체급이 다른 거예요. 캐스퍼 할 거야, 뭐 SUV까지 나와버린 거죠. 하나로 이게 얘기가 안 돼. 결국은 그게 세분화돼 있어요. 가격대도 뭐 1000만 원대 초반대부터 살 수 있음에도 캐스퍼로 가면 2000 몇백만 원이 되는 거죠. 경차인데도 그런 세상이 됐어요. 그리고 예전에는 투싼급이야, SUV도 투싼급이야, 산타페 급이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소형 SUV도 있고 티볼리나 뭐 코나 같은 것도 있고 중간 그거보다 좀 더 큰데 투싼만 하지 않은 셀투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좀 세분화돼 있으니까 사실 조금만 우리가 말 안 해줘도 조금만 옵션 넣으면 그러면 셀투스가 낫겠는데요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조금만 옵션 이렇게 넣다 보면 또 그 다음 단계 뭐 그럼 차라리 뭐 스포티지가 낫겠는데요?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하는 건데 중고차는 좀 더 이게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심한 게 뭐냐면 2020년도 G80이랑 2018년식 BMW 7 시리즈다.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비슷한 가격에도 살 수 있는 차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은 옵션도 다르죠, 연식도 다르죠, 키로수도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키로수 좀만 양보하면 이거 살 수 있다, 뭐 옵션 좀만 양보하면 이거 살 수 있다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어져요, 선택지가. 그러니까 그 선택지에 살짝씩 가미를 막 시켜주는 딜러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비싼 차를 팔면 많이 남기시나 봐요. 이게 중고차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경차를 팔아도 100만 원 남기기가 힘들고요. 50에서 뭐 70 뭐 이 정도 남겠죠. 그렇다고 해서 경차 뭐 5, 600만 원짜리 차를 팔아도 그래요.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G80을 팔았다, 갑자기 뭐 5천만 원짜리 G80을 팔았다 라고 해서 갑자기 5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전 그래도 한 100만 원 남는 것 같거든요. 인식의 차이도 좀 생긴 거고 사실 그런 방식의 딜러들은 요즘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냥 어떤 차를 팔든지 마진을 크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차를 팔든지 다 많이 못 남기시는 분들 이렇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거죠. 심리적으로는 그 범위가 넓으니까 선택지를 자꾸 주고 그 대신 뭐 이런 차는 있겠죠. 내가 갖고 있는 차인데 이게 좀 더 마진이 많이 남아. 아니면 이걸 빨리 팔아야 내가 좀 살림이 살기가 나아져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싼 차라도 내가 이게 너무 많이 오래 묵혀져 있어서 얘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아. 이런 차를 빨리 빼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심리가 좀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. 그 약간 쇼박스에서 이걸 다뤄가지고 되게 갑자기 막 유명해졌잖아요. 그런데 100만 원이요? 편하게 부모님 생일 한번 안 챙겨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편하진 않은데. 그 영상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심리 아닐까. 막 고객 맞춤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딜러분들, 그리고 고객들도 그걸 휘둘리지 않는 고객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거를 살 거야를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좋은 질문이다. 이거 전제가 인터넷에서 잘 보고잖아요.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혼재돼 있어요. 막 정보들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차들 보면은 어떤 것들이 많냐면 그랜저 더뉴 뭐 IG 뭐 19년식 뭐 20년식 뭐 이런 뭐 이렇게 해놓고 뭐 1000만 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실제로 그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시면 안 돼요. 그 가격에 파는 데 있으면 나 좀 알려주라고. 저희가 매입하는 게 낫지. 근데 그렇게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한마디로. 해서 인터넷을 보시려면 그 차의 이런 연식이나
키로수 같은 걸 너무 세세하게 적용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연식, 어느 정도 그 생김새, 모델, 외관, 내가 좋아하는 외관, 색상 그 정도에다가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좀 유용할 수 있는지, 현금으로 사실 거면 현금으로 한 번에 얼마를 이제 내셨을 때 부담이 없으신지, 이 차를 좀 해볼만 한지, 아니면 할부로 계산했을 때 5월 얼마 정도 나가는 게 나한테 좀 큰 부담이 안 되는지,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오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사실 조율하셔야 돼요. 지금 이 차가 좋은지 이 차가 좋은지를 가지고 좀 믿을 만한 딜러분과 잘 긴밀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해요. 제가 제일 답답한 이 상황이 뭐냐면, 아유 그냥 저 투싼이요, 저는 소렌토요. 그럼 몇 년식 무슨 소렌토, 얼마대를 원하시는데요?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요. 근데 그냥 와서 아유 그냥 소렌토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은 도대체 뭐 07년식 소렌토를 보여드려야 돼요? 그걸 모르겠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어떤 아웃라인 정도 정해 놓으시면 오히려 믿을 만한 딜러 분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고르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이거 고르는 게 더 이런 정도의 이익이 있고 이득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, 앞으로의 타이밍이나 요 차의 감가 추이까지도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딜러분에게 좀 상의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차종만 나 이거요 라고 가면 모닝사로 갖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아주 재밌고 즐거운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,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.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